이슈 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됐습니다. 지난 23일 원래는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종료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연장이 됐죠. 이와 관련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건부 연장이고요. 종료 6시간을 남기고서 이런 발표가 전격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이후의 잡음이 더욱더 가관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서로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지난 24일이었습니다. 청와대 정의용 실장이 일본의 이런 보도 원칙을 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난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측에서는 이 왜곡과 관련된 사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본 외무성에서는 이마저도 그런 적이 없다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아진 느낌인데요. 한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24일쯤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소미아 문제 그리고 수출 규제와 관련된 최종談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미국 측에서는 이 부분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내부의 국민 여론도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워낙에 한일 무역 분쟁 속에서 영향받았던 종목이 많아서요. 이 부분 경제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소미아 이번에 이 조건부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 의미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종료 연기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제 일본과 한국 간의 어떤 새로운 어떤 돌파구, 지금까지 있었던 갈등 양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본 측의 어떤 방송이라든가 그 정부 측의 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그런 갈등 구조를 본격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기조라기보다는 좀 시간이 더 걸리겠다 하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듭니다. 어쨌든 지소미아를 만약에 종료했다면 이 갈등 양상은 더 불거지고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더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어쨌든 연기했다는 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화해의 과정으로 건너갈 수 있겠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희망을 갖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 결정이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각국에서도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이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가장 큰 그 반응이라 한다면 미국 측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미국은 이제 한, 미, 일, 이 3국 간의 어떤 군사 안보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소미아를 계속 있어야 된다는 하나의 관념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관점에서 종료하지 않고 어쨌든 연기를 결정했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그 환호를 보내고 있고요. 물론 주변국에서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 말고 그 밖에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쪽 어떤 동맹에서는 이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결정이니까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을 좀 하고는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한미일 이 어떤 군사 동맹을 유지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우리 경제 혹은 미국 경제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좀 연장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조건부 연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 또 WTO 제소라든지 이 한일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향후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액션이 어쩌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담보로 그걸 전제로 이걸 연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본의 그런 수출 규제 철회 원칙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실무자 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한일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뭐 한미일 정상회담 이런 여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에 좀 화해와 협력을 조장하는 분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은 2019년 한 해 특히 한 7월에서 10월까지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수출 갈등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조됐던 시점인데요. 그 고조됐던 정도보다는 다소 완화되는 과정으로 갈 것 같고요. 물론 그 영향이 한국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동시에 큰 파급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불매 운동이랄까요? 아니면 뭐 안가기 운동이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원료 공급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다소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양국 간의 나름대로의 물론 그 심적 갈등은 당장 해결되기 어렵지만 이제 표면적인 이런 싸움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양국 간의 이제 수출 그리고 교역 그리고 뭐 그밖에 공급 사슬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2019년에 격화됐던 한일 갈등보다는 조금 완화된 흐름으로 2020년에 연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대부분의 전망이 표명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좀 얘기 나눠봤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이제 투자 관점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한교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진전 과정이겠지만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까지 국내 증시가 이제 하락세를 이어왔던 원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이어졌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국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나라의 어떤 컨트리 리스크가 얼만큼 진행되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이제 외국인들인데 바로 그겁니다.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연장에 대한 가능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것이 그 국가 컨트리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부각됐었고 그걸 중요시 여기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지소미아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조건부 연기가 일단 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증권시장에서는 바로 이 지소미아 종료 연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불확실성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해소가 됐다는 측면에서 오늘 증권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부분들은 지소미아가 종료가 연기가 됐다라는 것이 일단 지수 반등이 일단 원천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지소미아 연기가 종료된 부분에서 그동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소미아 연기와 관련해서도 미군의 어떤 철수,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도 미군의 철수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것.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의 어떤 압박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국방 불안감에 대한 공백이 그런 우려감들이 해소가 됐다. 이런 것이 오늘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반등의 원인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얘기를 했다고 하죠. 지소미아 연기와 관련된 가장 큰 키포인트가 바로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어떤 협상이었었는데 그 내용들도 국내 증시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에 나서고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국방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실질적으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본에서도 딴소리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국내 증시의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결국엔 지소미아 종료 연기했다라는 부분들은 바로 이 국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호재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소미아라고 검색창에 이렇게 쳐서 기사를 쭉 보니까 뭐 재반박, 부인, 진실공방, 경질, 왜곡 이런 단어들이 다 기사 헤드라인에 있어요. 지금 뭐 사실 국민정서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워낙에 좀 잡음이 많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확실히 주식시장은 뭔가 제3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제3의 시각으로 꼭 보셔야 돼요. 일단 주시장은
속된 말로 좀 잔인한 곳이기도 해요. 뭐 누가 좀 뭐 안 좋다, 또 뭐 상대 뭐 경쟁사가 뭐 파산을 했다 그러면 경쟁사가 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셔야 되고요. 뭐 한일 간에 또 한미 간에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증권시장은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면 그게 호재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돼요. 일단 시장 전방에는 다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셨는데 또 종목별로는 많이 다르잖아요. 워낙에 해당되는 종목들, 영향받는 종목이 많아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종목들 보시면서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 종목들 보시면 지수는 또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런 가운데 일부 뭐 이제 한일 간의 어떤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수혜주였던 종목들과 피해주였던 종목이 오늘 주가가 또 극명하게 달리는 모습이고 또 지수는 또 올라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 말씀드렸죠. 지소미아와 지소미아에 대한 조건부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증권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한일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점을 찾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은 상존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미국과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무역 협상이 잘 될 가능성은 높지는 일단 않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자, 종목을 제가 잠깐 보시면요. 방산주 쪽에서는 최근에 빅텍이라는 종목이 좀 올라왔었죠. 빅텍이라든가 일부 쌍용정보통신이라든가 한일란주 같은 일부 소형 방산주들이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지소미아 종료 우려감 때문에 올라갔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연장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 뭐 지소미아와 상관없이 주가가 이제 보합선 시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들도 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결국에 방산주들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소미아 종료 기대감을 가지고 잠깐 올라갔습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연장이 되면서 다시 급락세를 보이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지금 이슈를 보고 우리가 매매할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다라는 거 또 한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주들에 대해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들이 오늘도 약간 이제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재검토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정부하고 같이 합의를 한 것으로는 뭐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와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는 했었던 걸 보고 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수출 규제를 재검토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 오히려 호재가 될 겁니다. 어차피 이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이 대기업을 포커스를 맞춘 그런 공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 규제가 재검토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급등세를 기록했던 브라수라든가 포토리스트라든가 폴리미도 같은 이런 관련주들 이들 종목군들은 한일 간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주가가 밀릴 수 있겠죠. 오히려. 하고 동질세미 캠이 좀 밀리고요. 네. 수성 같은 경우는 또 살짝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엇갈리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동안 관계가 안 좋으면 정부의 지원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면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미 이제 재료가 좀 다 반영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이들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어차피 한일 간의 관계가 이제 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이러한 어떤 소재 국산화 정책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주가가 뭐 대대적인 폭락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다만 일단 그런 어떤 그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재료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간에 주가는 당분간 크게 움직이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한일 간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 이들 종목에 대한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소재 국산화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소재주들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고요. 또 애국 테마주들 뭐 모나미라든가 신성통상 같은 종목들 어떻습니까? 오늘 좀 다 대부분 좀 밀리고 있죠. 말씀드렸듯이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 따라서 애국 테마주로 상대적인 어떤 반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인데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그래서 미국, 한국과 우리나라와 이제 상태가 좀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이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반영됐고요. 너무나도 주가가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밀린 상태 또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주목할 부분들이 이제 여행주라든가 항공주였었죠. 대표적인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최대 피해주로서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밀렸던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이 오늘 이렇게 이제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 재검토라든가 이런 가능성 때문에 저 주가가 좀 올라오는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일본의 어떤 수출 주기의 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죠. 상황 자체가 뭐 일본이 지금 오리발 내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인데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들은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이 돼서 가장 큰 피해를 주로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해소되는 봉합되는 조짐이 나오게 되면 가장 큰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이쪽은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렸죠.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딴소리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한일 간의 관계가 쉽게 해소가 될 만한 상태가 일단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일본이 지금 거의 오리발 내밀고 있고 거의 뭐 우리나라 뭐 뒤통수를 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상태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들도 지금 당장은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일 간의 무역 분쟁 문제가 해소가 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분위기가 개선이 될 때는 이런 종목이 오히려 강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우리가 한일 간의 무역 분쟁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게 되면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종목군들이 상당히 흥미롭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이 된 것 이거 자체는 증권시장에서는 분명히 단기적인 호재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 지소미아를 뭐 폐기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거는 없었던 재료가 부각이 됐었던 상태에서 다시 이제 소멸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호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소미아라고 하는 조건부 연장은 일단 단기적인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오늘 정도 선에서는 호재로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주시장은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협의 여부 이게 이제 더 큰 변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 이상 큰 호재는 아니다라는 거 오늘 이후는 더 이상 큰 호재는 아니다라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한일 관계는 말씀드렸죠.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크게 더 좋아질 가능성도 높아보지는 않습니다. 뭐 그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된다라고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아베가 만나서 정말 합의를 이끌어낼지 여부는 거의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이 되게 되면 기대감에 의해서 어느 정도 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과를 낙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너무 아직은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다만 한일 간의 관계가 정말 좋아진다고 한다면 이것도 큰 흐름에 있어서는 한국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좀 더 관망을 하면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뭐 지수가 좀 올라가고 지소미 연장이라는 재료 때문에 지수는 올라갑니다만 항공주라든가 또 여행주라든가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된 그런 피해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에 나설 만한 상태는 일단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오히려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단계 반등이 나올 때 일단 털어내는 전략으로 보시기 바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정말 좋아지는 조짐이 나올 때 그때는 정말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 섹터로 보시는 게 좋겠고 이번 장세는 뭐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소미아 연장, 조건부 연장에 따라서 시장이 안정됐다는 측면에서 좋은 종목,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